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414페이지 패턴 분석 보겠습니다. 패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패턴이라는 말을 보통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씁니까? 뭐 주식의 패턴이 어떻다 이런 말 말고요. 그건 우리가 다룰 거니까. 뭐 천 같은 거 보면 뭐 패턴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옷 같은 거, 옷의 무늬 같은 거 일정한 무늬를 패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그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패턴이란 말이. 그런데 이 주식 투자할 때 이 차트에 있어서 패턴이라고 하는 건 차트가 항상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차트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 요런 모양, 쉐이프, 이 모양을 우리가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주가가 보세요. 주가가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상승이 큰 추세로 상승하다가 떨어질 때 하락할 때 또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계속 하락으로 나가다가 상승할 때 요런 때 반복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차트에. 그러면 그런 거를 상승에서 하락으로 나타날 때 여기 바뀔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때 어떤 일정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모양을 요걸 우리는 반전형 패턴이다. 이게. 반전되잖아요. 반전. 상승에서 하락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형 패턴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상승에서 상승이 더 강화되거나 하락에서 하락이 더 강화되거나 할 때 이럴 때 어떤 추세가 계속될 때 그 추세를 지속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 일단 어떤 모양이 나타나. 중간에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 방향성을 강화하거나 지속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꼭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있더라. 그런 거를 우리는 지속형 패턴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제부터는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전형 패턴은 뭐냐? 대표적인 게 헤드 앤 숄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삼봉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이 천장, 바닥 여기서 이걸 천장이라고 이걸 바닥이라고 하는데 천장이나 바닥에서 이게 부딪히는 모양이요. 이게 U자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죠.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U자형은 이게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U 마크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형 천정, 원형 바닥. 그다음에 V자형도 있어요. V자형, V자 천정, V자 바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세요. 반전형 패턴에 보면 천장, 이중, 천장, 이중, 바닥. 이중도 있어요. 이중은 뭐냐면 헤드 앤 숄더는 3중이지만 이중은 이중으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천장에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바닥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W형이에요. W 마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중이라고 그래요. 이중, 천정, 이중, 바닥. 이중형 여기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원형이 있죠. 뭐 선형은 별로 안 나옵니다. 원형, 그다음에 그 원형 천장, 원형 바닥 나오고 V자형 나오죠. 그다음에 확대형이 있습니다. 중간에 확대형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뭐 원형, V자형, 뭐 이중 천장, 이중 바닥, 뭐 확대형, 그다음에 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뭐 이런 것만 몇 개 좀 특이한 거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속형 패턴이 있는데 지속형 패턴은 거의 대부분 도형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형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니 페넌트형, 뭐 깃대형이라든지 사각형이니 뭐 아니면 뭐 쐐기형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삼각형 있죠. 우리 교재에서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보통 물어보는 거는 지속형 패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이제 좀 중요한 지문 같은 건 봐놓을 필요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큰 틀에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깃발형을 페넌트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쐐기형이 있죠. 이 쐐기형은 조금 주의해야 돼요. 쐐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 뭐 사각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형 있겠죠. 도형에서 꼭 안 빠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도형 모양이잖아요. 딱 보면 무슨 뭔가 도형이 생각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속형 패턴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지. 암기로 해결하는 게 거의 90%예요. 이게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속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일단 암기한 다음에 그 암기가 아니고 조금 말로 풀어서 길게 지문 뺄 게 뭐가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일단 414페이지 패턴 분석 보시면 패턴은 첫 번째 줄에 보세요. 패턴 분석은 주가 흐름을 정형화시킨다. 이 정형화라는 말이 나오죠. 정형화. 그러니까 정형이라는 게 형태를 일정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일정하게 규정한다는 거죠. 정형. 형이 모양 아니에요. 모양을 일정하게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헤드앤숄더니 뭐 U자, 뭐 원형이니 V자니 뭐 W, 즉 이중천장, 이중바닥이니 확대형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거죠.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웨이트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형태 딱 나타나면 바뀌었어. 추세 반전이야. 딱 추세 강화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면 반전형 패턴에는 헤드앤숄더, 뭐 역 헤드앤숄더 이게 이제 이 삼봉 바닥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R 패턴이 있고 뭐 헤드앤숄더, 그다음에 이중형이 있고 그다음 원형이 있고 뭐 V자형이 있고 뭐 이 확대형이 있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속형이 있고요. 지속형 패턴에는 삼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페넌트형, 깃발형 페넌트형 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정한 변동 후 형성되는 평상안으로 돌파하는 직사각형, 그다음에 확산형과 삼각형 패턴이 결합된 다이아몬드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럽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니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전형으로 대표적인 게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는 뭐예요? 머리죠. 숄더는 어깨죠. 그러니까 머리와 어깨가 양쪽 어깨가 있는 것처럼 천장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3번 천장을 두드리는 형태를 보이면서 반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우리는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헤드앤숄더니까 왼쪽 어깨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장을 한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깊이 두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두드렸다가 쭉 빠져나가는 거. 이걸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줄 보세요.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415페이지 그림 보시면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인데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그 위에 그림 위에 마지막 줄에 보면 헤드앤숄더 전체로 볼 때는 왼쪽 어깨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다. 이런 거 좀 알아놓으세요. 역 헤드앤숄더는 우리가 보통 삼봉 바닥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헤드앤숄더를 우리가 보통 우리 그 투자자들은 삼봉형이라는 말 많이 써요. 삼봉형은 봉우리가 3개라는 뜻이잖아요. 봉우리가 3개다. 삼봉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삼봉형이 천정에서는 봉우리지만 바닥에서는 어떻게 돼? 삼봉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거죠. 리버스 헤드앤숄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는 바닥권에서 3번 바닥을 다지면서 반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림을 보시면 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바닥으로 그냥 거꾸러져서 나타나는데 이제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반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왼쪽 어깨에서 작다가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하고 역 헤드앤숄더는 반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거래량이.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복합 헤드앤숄더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천장 그 다음에 이중 바닥 있는데 이게 W 마크예요. W 마크.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그런 것도. 41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중 천장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봉우리를 형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장기간일수록 또는 주가 움직임이 진폭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장기간에 W가 형성될수록 그러니까 천장을 2번 두드리는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거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중 바닥형의 경우에는 특징은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징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 1번 이중 바닥형에서는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다는 거. 이거 왜 그런지 이유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다음 페이지 이중 바닥형에서는 주가 급락에 따라 첫 번째 저점은 가파르게 형성되는데 반해서 두 번째 저점은 완만하게 형성되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량 측면에서 첫 번째 저점에서 반등하는 때의 거래량보다 두 번째 저점에서 반등할 때의 거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건 바닥형이 원래 그래요. 바닥형으로 반전형으로 바닥에서 형성되는 건 원래 거래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선형, 원형, 천장, 원형 바닥 이런 게 있는데, 선형은 뭐 쭉 해가지고 일직선, 직선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원형은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는 거죠. 원형 바닥형, 원형 천장형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마지막에 늘어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바닥을 쭉 다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특징이죠. 그림 보시면 됩니다. 뭐 꼭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확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형은 좀 특이한 거니까 좀 알아놓으세요. 확대형 보죠. 자, 그 423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확대형이 진행되고 있으면 주가의 등락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이는 상황이 매우 혼란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또는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극히 민감하고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형은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주로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V자형이 있습니다. V자 천정도 있고 바닥도 있겠죠. 자, V자형. 자, 첫 번째 줄 매도세가 지배하는 하락 국면에 있어 매수세 일변도의 상승 국면으로 급속하게 변해버리는 반전 패턴으로 스파이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V자 바닥형이 그런 거죠. V자형. 자, 이렇게 해서 V자형 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V자가 이제 천장에서 역 V자도 나타나고 바닥에서는 V자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지속형을 봅니다. 지속형의 경우에는 되게 도형의 형태가 연상되는 걸로 다 표현됩니다. 세부적으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지속형 개념 보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지속형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형성하면서 삼각형의 모양으로 패턴이 형성되면서 어떤 추세가 강화 또는 약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삼각형이 있다. 상승 삼각형도 있고 하락 삼각형이 있다. 뭐 이렇게 알아놓고. 근데 깃발형하고 페넌티형이 있다. 라는 건데 깃발형, 페넌티형 같이 그냥 알아놓으세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특징도 비슷하거든요. 특징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429페이지에 보면 깃발형, 페넌티형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 2, 3번 보세요. 깃발형과 페넌티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수직에 가까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패턴들은 1에서 3주일 사이에 단기간에 형성돼야 되고요. 근데 깃발형과 페넌티형은 예외 없이 반전형으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기존의 기대 형성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쐐기형이 있습니다. 쐐기형 별표 가장 많이 나와요. 쐐기형이 지문 중에는 지문을 풀어서 내는 경우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삼각형하고 좀 다른 게 특징이 쐐기형은 쭉 읽어보시다가 43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 하락 쐐기형이 형성돼.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 신호, 상승 신호인 거, 상승 추세인 거는 보이는 거는 하락 쐐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쐐기형이 만약에 패턴에 나타나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상승하겠구나.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하락 추세라면 이거는 상승 쐐기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 쐐기형이 나타나면 이건 하락이 계속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하락 쐐기면 상승 추세고 상승 쐐기면 하락 추세라는 거. 이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이거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 상승 쐐기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상승 쐐기형은 주가 하락, 하락 쐐기형은 주가 상승을 예고한다. 이건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뒤바꿔 놓으면 잘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형성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사실은 두 개의 형태가 패턴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다이아몬드형은 확대형과 대칭 삼각형이 서로 합쳐진 모양이다. 요거 꼭 알아놓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다이아몬드형이 형성되는 동안 주식시장은 과열된 상황에서 점차 안정되는 과정을 걷는다. 그러니까 결국 확대형 과정에서는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확대형 봤잖아요. 확대형은 불안정한데 대칭 삼각형이 이걸 확대형의 불안정성을 수렴시키죠. 그래서 점차 다이아몬드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안한 혼조세의 주식시장이 안정을 거쳐서 이게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봤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자, 다음 중 반전형 패턴 아닌 것.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낸다는 거예요. 3번이 답이죠. 직사각형은 반전형이 아니라 사각형이니까 어디예요? 요거 지속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지속형 패턴이 아닌 것. 지속형 패턴 아닌 거 V자형 아니에요. 거기 나와있잖아요. V자형.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중 바닥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는데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일반적으로 두 번째 저점에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발생한다. 이걸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는데 그거 만들어진 지문이에요. 이거. 이런 거는 없어요. 지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특징 있죠. 이 특징 언급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 거리가 먼 것인데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패턴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단기간에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봤고요. 이제 챕터 4, 즉 4장 캔들 차트 분석 봅니다. 자, 435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캔들이 뭐예요? 캔들이 양초란 뜻입니다. 초, 양초.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지우고요. 캔들이 초죠. 그런데 차트 중에 보통 이제 거래량 말고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초 모양, 양초 모양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걸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캔들 차트는 이 주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처음에 쓴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쌀 장사고요. 일본에서 신사의 신으로 이렇게 추존이 된 사람일 정도로 대단한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의 신사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혼마 무네이사라는 사람이 이미 17, 18세기에 고안한 게 이 차트가 이게 우리가 보는 캔들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미국식 차트는 캔들 차트는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 건 바로 일본식 차트죠. 그래서 캔들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데 436페이지 보면 자, 음선 양선 또는 음봉 양봉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음봉 양봉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실무적으로는 음선 양선 하여튼 보는데, 일단 음선하고 양선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이게 파란 불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나오니까 흑백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양초같이 생겼잖아요. 양초같이 생겼는데 양초가 말이죠. 그날 일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날 주가가 떨어져서 하락 추세를 형성했는지 주가가 올라서 상승 추세를 형성했는지 정보를 담을 때 항상 이 캔들은 4개의 정보를 담습니다. 예, 캔들에서 여기 양초의 몸통, 이걸 몸통이라고 합니다. 몸통.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몸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꼬리라고도 하고 수염이라고도 합니다. 윗수염, 아랫수염 또는 윗꼬리, 아랫꼬리 하는데 저는 보통 꼬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꼬리라고 부르든 뭐 아니면 뭐 수염이라고 부르든 뭐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부르시면 돼요. 근데 윗꼬리는 이게 고가를 얘기하는 거, 고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장 비쌀 때 비싼 가격을 고가에다 기록하고요. 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은 여기 아랫꼬리 또는 아랫수염에다가 이렇게 아랫수염의 위치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중에 자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이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 가격보다 끝날 때 가격이 높았다. 주식 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가가 낮고 종가가 높죠. 그러면 이걸 양선 또는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실무적으로 이걸 칼라로 표시할 때는 빨강색으로 표시해요. 빨강색. 그래서 양봉 또는 양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시가가 높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시장 끝날 때 종가가 낮았다. 그러면 시커매져요. 이게 시커멓게 그립니다. 저는 이제 이건 칠판이니까 이제 하얗게 그리는 것 뿐이고, 이제 실제로는 시커멓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음선 또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늘여놓고 가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캔들은요, 이 가격을 주로 캔들에다가 실어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거래량도 캔들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캔들 가지고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쭉 늘어놓고 그걸 해석하고 예측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캔들 차트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뭐 이야기했으니까 됐고, 캔들 차트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100%. 아, 이걸 이해한다는 분이 있어요. 이해해보세요. 이게 산이 바뀌고 물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시험을 임박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문에서 주로 출연하는 거는 나중에 그 부분이 보통 출연을 하니까 좀 주의하세요.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는 외워서 푸는 거예요. 다. 거의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캔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캔들을 보는 이유는 뭐죠? 주가가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예측해서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호로 인식하는 거예요. 캔들을. 이때 이 캔들이 상승 신호냐? 이렇게 모양 보이는 게 이게 상승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락할 거로 예상하느냐 이걸 파악해야죠. 그러면 이때 캔들은 크게 상승 신호로 봐주는 캔들이냐 하락 신호로 봐주는 캔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써가지고 공토에다 써놓으세요. 이제부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 신호의 경우엔 되게 상승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바닥권에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다가 어떤 캔들이 딱 나타나면 아, 이 상승 신호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상승 신호는 바닥권에 나타났을 때 신뢰도가 높아요. 바닥권에서 보일 때 이 신뢰가 높아요. 바닥권 신뢰도가 높아요. 어? 그런데 하락 신호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천장권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높을 때 천장권에서 나타났을 때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신뢰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상승 신호는 양선이죠. 양선 또는 양봉이지.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양선, 양봉이고 이거는 음봉이에요. 음선 또는 음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승 신호는 이름이요. 조금 이름이 이뻐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름이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네이밍을 할 때 조금 긍정적으로 하는데 얘는 좀 부정적이에요. 기분 나빠 들으면. 부정적인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캔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캔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한 개의 캔들을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캔들을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캔들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한두, 세 개 이렇게 해놓는데 자, 상승 신호로서 한 개 차트의 경우에는 양선 하나입니다. 양선 하나 나오고 자, 하락 신호의 경우 음선 하나, 음봉 하나가 보통 나오는데 이때 이 모양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되게 자, 상승 신호로서 한 개의 캔들 차트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전부 다 거기다가 발췌해서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해머형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해머는 망치인데 이거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기분 나빠요. 요건 좀 이름이 긍정적 이름이라기보다는 조금 기분 나쁜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망치형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쁜데 어쨌든 이게 상승형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 해머형도 역시 상승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승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승 삿바형이 있어요. 상승 삿바형이 있는데 요것도 상승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하락 신호는요. 해머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 교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형. 행인맨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행인맨형. 이 교수형이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수형.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있잖아요. 음선이 이렇게 있고 음선이 이렇게 나오고 고리가 긴 거 이런 게 이게 교수형인데 하여튼 이렇게 교수형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 목매달아 죽는 모습이다. 이게 기분 나쁜 이름이죠. 그 다음에 하락삿바형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요것도 하락 신호입니다. 한 개의 캐틀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별이 떨어지는 유성형이라든지 아니면 비석 모양, 비석 무덤가에 가면 비석 있죠? 비석형, 비석 십자형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락 신호다. 한 개로 보통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짜리로 보는 상승 신호하고 하락 신호 봐야죠. 캔들 두 개짜리로 보는 거. 대개 보면 두 개짜리는 음이 나왔다가 양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승 신호는. 하락 신호는 양이 나왔다가 음이 나오는 양, 음이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장악, 잉태, 관통, 반경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아놓으세요. 장악, 잉태, 관통, 반경. 장악, 잉태, 그 다음에 반경. 반격이 먼저 나와야 되나 아니면 관통이 먼저 나와야 관통이 먼저 나와야겠죠. 관통. 그 다음에 반격. 요렇게 해서 반격 해가지고 알아놓는데 여기 전부 다 앞에 이름에 상승장악, 상승잉태, 상승관통, 상승반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자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승 신호로 봅니다. 음선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양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승 이거 장악도 하락 신호도 마찬가지야. 잉태 그다음에 반격까지 있는데 이건 중간에 관통은 이제 먹구름형이라고 그래요. 먹구름형 기분 나쁘죠. 그다음에 반격 이렇게 있는데 요거 전부 다 뭐냐면 얘네들은 하락입니다. 하락 장악, 하락 잉태, 하락 반격.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먹구름 하나 끼어들어 있는데 먹구름 들어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이거 전부 다 뭐냐? 하락 신호로 해석되는 건데 캔들 차트 2개 쓰는 거예요. 캔들 2개 쓰는 거. 자, 3개짜리 있습니다. 3개짜리로 상승 신호는요. 되게 음선이 하나 나오고 양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양양 이렇게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3개 연달아서 해서 3개를 한꺼번에 해석해서 딱 보면 아 이게 상승 신호다 그러면 샛별이 있죠. 샛별이라는 거는 새벽녘에 뜨는 거죠. 아주 반가운 손님이죠. 기분 좋죠. 샛별형 이런 게 대표적인 3개의 차트로 보는 상승 신호입니다. 3개의 차트로 보는 하락 신호는 되게 양이 먼저 양선이 나오지만 음선이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석별이라는 게 있죠. 석별형. 석별형이 뭐죠? 석별형. 잘 가, 안녕 할 때 헤어질 때 보통 석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눈다 할 때 석별. 그러니까 요거 기분 좀 안 좋죠? 슬프죠? 그러니까 하락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 있죠. 까마귀. 아, 이것도 기분 나쁘죠? 까마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락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사실은 전체 캔들과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카바를 한 건데 그런데 카바를 했다 하더라도 또 지문이 좀 길게 해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짚어가지고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캔들 보면 한 개의 캔들부터 봅니다. 우산형이 있습니다. 우산형에 거기 망치형 즉 해머형하고 교수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우산형 추세의 천장권이나 바닥권에서 아래로 달린 꼬리가 몸체 2배 이상 되는 모양의 캔들이 나타나면 추세 전환 신호로 보는데 이러한 패턴을 우산형이라고 그러고 우산형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망치형 즉 해머형이 있고 이건 상승 신호예요. 교수형 목매달아 죽는 교수 있죠? 교수형이 있는데 이건 하락 신호예요. 그래서 망치형 그림 보세요. 망치형은 바닥권에서 나타나죠. 해머형은. 그다음에 교수형은 어디에? 천장권에서 보통 나타나잖아요. 자, 다음에 삿바형이 있습니다. 상승 삿바, 하락 삿바. 그다음에 십자형이 있어요. 십자형은 좀 잘 봐야 돼요. 주가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종가와 시가가 같아지게 되는 경우 십자형이라고 그래요. 닷지라고 그러죠. 닷지. 여러분들 닷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닷지가. 근데 닷지형은 이렇게 자, 이게 보세요. 자, 시가 종가가 붙어버리잖아요. 붙어버리면 고가하고 저가는 있는데 시가하고 종가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납작해지죠. 그러면 이게 닷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형이 돼요. 이건 뭐예요? 공방이 아주 심할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할 때 이게 상승과 하락의 공방이 아주 심해질 때 이 닷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십자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십자가가 딱 보인다. 그러면 뭐야? 기도 한번 팍 하고 아, 이제 모든 추세는 다 끝났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구나. 새 세상이 열리는구나 하고 기도하고 새 세상이 열린다라고 믿으세요.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주가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종가가 시가와 같아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십자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추세 반전에 대한 신호를 본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에서 긴 양선 이후 출현하는 십자형은 추세 전환 신호로서 높은 신뢰도를 갖지만 하락 추세에서의 십자형은 신뢰도가 약하다.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줄 몸체 아래와 위로 긴 꼬리를 갖는 장족형은 시장이 급등락을 보인 후 종가와 시가가 같게 된 것으로 추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또 비석형이 있습니다. 비석형은 시가와 종가와 저가가 같게 되는 거예요. 시가, 종가, 저가가 같으면 비석형이 되는 거예요. 다만 고가만 다른 거죠. 그래서 바닥권보다는 천장권에서 신뢰도가 높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잠자리형 나옵니다. 잠자리형은 급등 국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으로 상승 과정에서 급등락 속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차 상승하는 패턴, 이게 잠자리형이다. 일자형도 있습니다. 일자형도 주가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의해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모두 같은 가격이 되면 일자가 되죠.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장족, 비석, 잠자리, 일자. 그래서 요건 다치 모양으로 다치 십자형의 형태인데 요거는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혼재된 것도 있고 상승 하락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추세 반전 신호로도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석형을 제외하고는 비석형을 여기 비석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비석형을 제외하고는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유성형, 역전된 망치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상승 하락 신호가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두 개의 캔들은 장악형이 있고요. 장악형 보세요. 자, 하나의 캔들에서 나오는 우상형이나 십자형, 유성형 등은 몸체보다 꼬리 길이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장악형은 두 개의 캔들로 구성되고 꼬리보다 몸체 길이가 더 중시되는 겁니다. 몸통이 더 중시되는 거야. 그래서 음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음선을 다 덮을 수 있는 양선이 출현하면 상승 장악형이고요. 양선이 나오고 그 다음날에 양선을 다 뒤집어 엎는 음선이 출현하면 하락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에 먹구름형, 관통형 이렇게 나오는데 먹구름형, 관통형은 뭐 상승 관통형, 뭐 상승 뭐 이런 말을 써도 되고 그냥 관통형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먹구름형이죠. 그래서 몸체를 다 덮지는 못하고 반 정도 덮는 것이 나타나면 반대 그 캔들로 그러면 관통형 또는 먹구름형이라고 하고 잉태형은 아주 작게 나타나는 거죠. 잉태형이고 반격형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반격형은 전일 종가와 당일 종가가 일치하는 패턴이에요. 종가에다 동그라미. 전일 종가, 당일 종가가 일치하는 게 바로 반격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일 종가, 당일 종가가 일치하는 게 반격형이에요. 그래서 장악형이나 관통형보다 신뢰도가 약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격리형 보세요. 격리형은 첫째 날의 시가와 둘째 날의 시가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종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날의 종가와 둘째 날의 종가가 일치하는 반격형과 다르다는 거죠. 집계형이 있는데 집계형은 그냥 읽어보세요. 세 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캔들은 별, 까마귀 대표적이에요. 별은 샛별하고 석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케다 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케다. 자, 사케다 전법 일본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혼마 문해이사가 고안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케다 전법에서 보통 논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거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패턴을 보고 어떤 캔들을 보고 취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 용어를 알아놓으세요. 30이 있습니다. 공은 미국 차트에서 갭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공은 뭐 30이란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인기가 과열되어 있는 공간, 즉 갭을 3회 연속으로 만드는 경우를 말하며 단선 30과 복선 30이 있다. 이 정도 알아놓고요. 갭을 이루면서 상승할 때 나오는 거고 이제 3병이 있는데 3병은 적산병, 흑산병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적산병은 상승 신호고 바닥권에서 출현했을 때 신뢰가 높다. 흑산병은 하락 신호다. 시커머니까. 그리고 천장권에서 나왔을 때 신뢰가 높다. 뭐 이런 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삼산이 있습니다. 삼산은 이제 헤드앤숄더하고 비슷한 거예요. 삼봉형하고 똑같은 거. 뭐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삼천이 있습니다. 바닥이 세 개가 형성되는 거죠. 네천자 써서. 이게 삼중 바닥형이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 분석에서 이미 했던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뭐 헤드앤숄더를 삼산, 그 다음에 삼중 바닥형, 즉 역 헤드앤숄더를 삼천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쉬는 것도 투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법 보세요. 삼법은 매, 휴라고 돼 있죠. 매, 앞에 매는 뭐예요? 이 매매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 매 할 때 매매는 뭐예요? 사고 파는 게 매매인데 앞에 매가 팔매입니다. 뒤에 매가 살매입니다. 그래서 팔고 사고 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 휴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법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행위를 매매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휴식을 하며 시장을 관찰하라 뭐 이런 의미로 삼법도 투자 기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캔들로 구성된 캔들 차트 패턴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의 캔들 아닌 거. 자, 보세요. 3번 잉태형 있죠. 잉태형은 어디 있어요? 잉태형은 두 개죠. 두 개. 그렇죠? 두 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낸다고요. 자, 다음 중 십자형 종류가 아닌 것. 십자형 4개 있었죠.
4개 있었는데 그중에 선형이라는 거 없잖아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비석, 뭐 선형, 장족, 잠자리 여기서 빠진 게 일자형 있잖아요. 일자형. 근데 선형이 나왔어요. 이런 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사케다 전법을 이루는 5가지 전법 중 거리가 먼 것인데 삼선 같은 거 없죠. 삼선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캔들 차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까마귀형은 2개의 캔들로 구성된 캔들 패턴이다. 아니에요. 3개로 돼 있죠. 까마귀형은 3개의 차트로 돼 있습니다. 3개. 자, 2번 망치형과 교수형은 모두 우산형이다. 맞죠? 우산형 안에 망치 그 다음에 교수형, 그러니까 행인맨형 다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십자형은 천정권보다 바닥권에서 신뢰도가 높다. 아니요. 천정권에서 더 신뢰도가 높죠. 추세 반전 신호로 많이 보는 게. 4번 격리형은 전일 종가, 당일 종가와 같은 패턴이다. 아니에요. 자, 격리형은 전일 시가와 당일 시가가 같은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봤고요. 자, 이 캔들 분석 같은 것은 그 암기할 게 좀 있어서 귀찮아서 그렇지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짚어나가면 문제 어려운 거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속상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